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도 뭐 마무리가 됐고요. 예, 핵심 루틴도 다 만들었고요. 예, 자 이제 그러면 템플릿을 만드는 일만 이제 남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단 템플릿을 쓸 때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오냐면은 제가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SB 템플릿 엑셀이라고 그러지 말고 원본이라고 할게요. 원본이라는 거 하나 만들게요. 템플릿 원본, SB 원본. 우리는 이 원본에서 데이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구미에 맞춰서 엑셀용, 주관식용, 객관식용, 공부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헤더가 있는데 헤더 있고 어떻게 했었죠? 그 엑셀 템플릿에다 넣었었죠 우리가. 컨트롤 V. 자, 여기가 원본이래야 되죠. 그쵸? 원본 F3 원본 원본 원본에는 헤더가 있으면 뭐 상관없죠. 헤더를 빼고서 가져오면 되니까 데이터들을 F3 원본 F3 원본 F3 오케이 끝. 다시 한번 엑셀 오케이. 자 우리는 SB 템플릿 원본이라는 데이터에다가 변수에다가 스트링 빌더 변수에다가 우리가 얻어온 단어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는 거예요. 그죠? 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컬럼 이걸 계속 쓸 거란 말이지. 잠깐만 표제어 난이도 순서를 어떻게 해놨나? 여기 보면 근데 단어 수준을 우리가 안 넣었었나요 혹시? 단어 수준 난이도라는 걸 넣었네요. 그 다음에 단어의 태그는 나중에 요 단어장 관리 쪽에서 아마 넣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볼 것들, 2번 틀린 것들, 자주 틀린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식으로 태그를 각각의 단어별로 저장을 해 놓는다거나 뭐 경선식 12강, 중등 12강, 수능 12강 아니면 뭐 성문 종합 영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은 학교 중간고사용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러한 태그를 또 지울 수도 있고 새로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일자는 뭐냐면 요것들을 좀 잠깐 좀 설명을 하는 걸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입력 일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단어를 최초로 다음 사전에서 가지고 온 날짜입니다. 입력 일자. 최종 일자는 뭐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템플릿을 만든 날짜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내가 공부한 지 오래된 단어들 목록을 만들 때는 얘를 쓰는 거고요. 내가 시험 본 지 오래된 단어들을 공부하고 싶을 땐 요걸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자, 검색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보이를 찾는데, 보이스를 찾았어요. 보이스를 찾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표제어는 보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한 단어도 때로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라는 부분을 넣은 거고 표제어는 표제어랑 이런 유의어 어쩌고저쩌고는 다 이제 했던 얘기들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일자와 최종 일자 이거를 넣는 방법 단어 태그를 넣는 방법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표제어 난이도 단어 수준 난이도라는 점에 단어 수준이라고 할게요. 단어 수준 대학 그 단어 수준이 얘가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대학교용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지금 다음 사전은. 네이버 사전은 되게도 많이 나눠놨었죠 그죠? 워드 들어가 보면 여기 별 3개라는 거는 중학교 기본어라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기본어 이걸 난이도라고 해야 돼요. 단어 수준이를 난이도라고 해요. 난이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단어의 수준이 있다. 그거보다는 난이도로
단어 난이도 난이도 난이도를 추가하겠다. 자, 난이도. 그 다음에 표제어는, 자,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이 코드들을 다 바꿔야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잠깐만.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펜드 라인, S 라인이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표제어 난이도, 난이도로 했었네. 잠깐만. 자, 여기에서 이거를 추가를 하고, 자, F3 누르면 클리어해서 헤더 붙이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있으면 원본에다가 읽어서 여기다 갖다 딱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최초로 저장하던 저 화면, 즉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되네. 여기서 정한 순서가 우리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잠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방향 설정 및, 자, 요번 동영상에선 23번이죠 이게? 원장의 컬럼 재조정, 추가된 거. 난이도는 원래 있었고, 그 태그, 그 다음에 최초 입력 일자, 최종 시험 일자, 그 다음에 태그, 태그에서 썼네요. 요 정도쯤, 요게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요거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40초)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지금 주의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자잔 생각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태그는 되게도 길어질 수가 있어요. 태그를 그냥 짧게 넣을 수도 있지만, 무진장 긴 글을 태그로 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어저께 봤지만 오늘은 보고 싶었지만 내일 봐야지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테이블 상에서 너무 긴 태그가 앞에 있고, 또 어떤 건 태그가 아예 없고, 또 어떤 건 태그가 짧으면 뒤죽박죽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태그는 맨 뒤로 보내고, 최초 입력 일자, 최종 시험 일자, 요거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딱 들어간 픽스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최초 입력 일자, 최종 시험 일자는 앞으로, 그리고 태그는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부분은 요 세 가지 부분은 처음 하죠. 이 다음 버전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약간은 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맨 끝 부분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동영상 맨 끝 부분, 이렇게 했구나. 예, 그 방향을 알고 보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추가된 컬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컬럼에 사용할 컬럼 넘버를 지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용해 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얘가 표제어는 뜻을 2번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생각은 지금 없지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 4, 5번을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컬럼의 인덱스가 바뀌어요. 0번, 1번, 2번, 얘가 3번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3번이란 얘기죠. 그죠?
3번이든 4번이든. 예. 그럼 이게 쭉쭉쭉쭉쭉쭉 계속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였죠? 200개인가요? 125개인가 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를 컬럼 넘버를 미리 지정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바꿀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 다 컬럼 인덱스를 정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웨팅 루트를 이걸로 했지? 여기 문제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 나중에 폴더들 템프 폴더하고 딕 폴더하고 뭐 데이터 폴더를 따로 만들어주든지 해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입력 일자, 그 다음에 시험 본 일자, 최종 시험 일자, 최초 시험 일자, 최초 입력 일자, 최종 시험 일자. 요걸 헤더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붙여야죠.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엑셀로 갈게요. 컨트롤 V. 자, 이래 놓고 지금 보면은 다운표가 있죠. 다운표들을 먼저 좀 없애줄게요. 컨트롤 H. 자, 잠깐. F2. 다운표 요건 없앨게요. 컨트롤 H, V, Alt A.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표 있고 플러스 T, 컨트롤 H, V, Alt A.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얘가 뭐다? 컬럼 넘버 삽입. 자, 얘가 0번, 1번, 2번. 그죠? 이렇게 멀티 셀렉트하고 더블 클릭.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 잠깐만. 오케이. 자, 여기에서 삽입. 자, 얘에다가 NCOL이라는 접두어를 붙일게요. 오케이. 더블 클릭. 자, 여기는 뭐냐면은 CONCAT N 컬럼 콤마 예 엔터. 오케이. 여기서 콤마 는을 이퀄 사인을 넣을게요. 할당 연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는 하고 콤마 이 숫자를 넣을게요. 엔터.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콤마 세미콜론을 넣을게요. 엔터. 오케이. 더블 클릭. N 최초 입력 일자는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C# 코드에서 실제로 쓰이려면 인티저 하고 한 칸 띄고 콤마 이렇게 더블 클릭. 컨트롤 C.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세요. 자, 여기에서 인티저 여기서 입력을 할게요. 컨트롤 V. 화끈하게. 자, 이렇게 하면 요 끝에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가 어딘가가 잘못 입력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인티저는 4번. 뜻. 잠깐. 요 빈칸이 있네. 이런.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오케이. 원상복구 됐죠? 자, 다시 엑셀로 가서 생각 못했던 복병이 있었네요. 1번, 2번, 3번, 4번. 자, 자,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H. 여기에서 스페이스 이걸 맨 처음에 써야 되는데. 잠깐. 얘를 컨트롤 H 스페이스를 언더바로 Alt A. 오케이. 자, 이러면 된다. 네, 이러면 돼요. 오케이. 컨트롤 C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컨트롤 V. 오케이. 딱 됐네요. 139개의 컬럼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꽤나 크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130 컬럼이야 뭐 흔해 빠진 컬럼 수죠. 예.
물론 테이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통짜 테이블에서 130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잠깐 좀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스트링 빌더를 써가지고 데이터들을 넣는데요. 원래 정말로 어떤 초고속 연산이나 초고속 처리가 필요하다면 캐릭터 배열로 된 묶음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캐릭터 C 라인는 하고 캐릭터로 만드는데 얘가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 배열의 크기는 예를 들면 256개의 글자로 만들 거예요. 어레이 C 캐릭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만들죠? 그 C샵에서 배열 어떻게 생성합니까? 캐릭터 256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생성하나요? 모르겠어요. 잠깐. 잠깐. 이거 알아야지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자, C샵에서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이 개수 지정을 어떻게 해요? 개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게 여기에서 숫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본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치죠. 이렇게 한다 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캐릭터 라인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 놓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배열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256개의 글자를 채우기로 약속을 하고 이 256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한 줄 한 줄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어를 수능, 토익, 토플, 뭐 공무원인가요? 공무원, 그다음 뭐 편입 이런 거 쭉 해봤더니 12,000줄이 필요하더라. 단어가 12,000개면 딱 충분하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12,000줄짜리 256개의 칸으로 되어진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열에다가 무조건 다 때려 박아는 거예요. 물론 256개의 글자가 더 필요하다. 그럼 1024개의 글자로 만든 12,000줄의 데이터를 확정을 해서 메모리에다 딱 박아놓고 그걸 끌어다가 쓰면 제일 빠릅니다.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배열이 제일 빨라요. 구조상 배열이 제일 빠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샵에서 캐릭터 배열 만들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제가 창피한 겁니다. 이건. 여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잠깐만. 여기 보면 얘네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얘가 빠르다. 스트링 빌더는 1.8초가 걸렸는데 캐릭터는 0.25초가 걸린 거예요. 이게 빠른 거예요. 스트링 빌더는 쓰기가 되게도 편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쓰기에 편하다? 그거 느린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편하다, 쓰기에 좋더라. 그거 다 느린 거예요. 과거로 쭉 올라가서 C 언어 스타일로 되어 있는 어떤 스타일이 나오면 그거 빠른 거예요. 물론 요새는 컴파일러가 좋아서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대략 1초, 2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빠른 걸 원한다. 그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캐릭터 배열이 제일 빠르다. 그죠? 자, 그럼 캐릭터 배열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요. 아까 나는 왜 에러가 났죠? 그죠? 제가 아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 요거 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나랑 쟤랑 뭐가 틀린지. 뉴 캐릭터. 자, 제가 요 부분을 잘못했었네요. 아까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256이라고 썼어요. 그게 아니라 꺽쇠가루를 하고 256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글자 256개로 되어 있는 배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 메모리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엔 정말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널널합니다. 메모리 널널하고 1024 1KB 뭐 예를 들어서 1024에 뭐 10배 뭐 몇 배 해가지고 1메가짜리 줄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 정도의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제일 빨라요. 속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실 때 선택입니다. 메모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비어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어떤 자료 구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1GB 안에서는 널널하게 내가 쓸 수가 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은 이론적으로는 메모리를 4GB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기가짜리다. 이거 1기가의 양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사전의 데이터 크기. 사전의 데이터 크기가 1기가가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쓰는 사전 있죠? 사전이 1기가가 안 됩니다. 사전이 1기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사전 데이터가 1기가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자 보면 영한사전 57,000 단어인데 1메가입니다. 1메가. 그죠? 51,000인데 770KB. 이 정도예요.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서 딱 박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초고속 처리를 한다.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뭐 4기가짜리 요새 플레이하고 5G인가요? 5G인가 LTE 환경에서 동영상 유튜브에서 뭐 4기가짜리 다운로드 받아보고 뭐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영상 내용도 자연스럽게 보는 게 이게 엄청난 문명의 혜택입니다. 옛날 1900년도도 아니죠.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1기가란 데이터는 되게도 큰 데이터였어요. 감히 CD에도 담지도 못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용량이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데이터의 소비의 양이 뭐 어마무시하고 이게 몇 년 지나면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뭐 저랑은 아마 상관없는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로 하는 게 빠르더라. 이거를 관련자를 찾아보니까 외국 애들이 딱 써놨더라. 스트링 빌더에 비해서 캐릭터로 하는 게 루프문을 돌려서 측정을 해보니 대략 1점 몇 초가 빠르더라. 그건 꽤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최초 입력 일자 어쩌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컬럼 넘버를 다 지정을 했어요. 그죠? 자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올 때 예를 들어서 SB 템플릿 이름 뭐였죠? 얘 이름 뭐였나? SB 템플릿 원본에서 오케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번째 컬럼 것을 뽑아오고 싶다라고 해서 스플리트, 자 이것을 투 스트링으로 바꾸고 스플리트 예를 들어서 내가 탭으로 했을 거야 아마. 탭으로 한 것에 네 번째 컬럼을 뽑아라 라고 소스 코드를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진 않죠. 하지만 이 네 번째 컬럼이 뭔지 그때마다 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고 내려오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네 번째 컬럼이라고 숫자로 안 쓰고 어떻게 쓴다? n컬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명사 복수를 가져오겠다.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컬럼을 여기서 바꾸거나 추가를 하거나 뭔가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다시 만드는 게 귀찮지만, 자,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0번째 컬럼, 2번째 컬럼, 5번째 컬럼, 6번째 컬럼, 138번째 컬럼, 그거를 다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단 이거 한번 딱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거의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 만들지 마세요. 미리. 왜? 만드는 와중에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거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귀찮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거의 말기쯤 가서 설계 다 끝내놓고 이제 거의 막판이니까 바뀔 일이 거의 없지 이러면서 딱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해보겠어요. 잠시만요. 커피 한 잔 먹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지정한 컬럼 순서대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데이터는 지워버립니다. 저희 호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11월 11일자 딕셔너리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S루트를 어디에 쓰죠? S루트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S루트. 자, 이게 지금 보면 S루트에다 쓰는데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S루트 템프 디렉토리는 제가 언제 만들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에 딕 이렇게 S루트 이렇게 해두고요. 자, 컨트롤 F S루트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S루트에 데이터에 플러스 잠깐 딕이라고 넣어놨지.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이게 힘들어요. 자, 데이터에 이렇게 만들고 S루트를 데이터 그 다음에 F3 여기다 팁을 만들어야 돼. 딕 폴더에 20191111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템프 폴더를 만들게요. 템프 이렇게 그래 놓고 existing 여기에서 템프의 데이터에 템프에 이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S루트 D 잠깐 이게 이러면 안 돼. 나중에 꼬일 수가 있어요. 잠깐 다시 루트 S 데이터에 딕 루트를 해야겠다. S 루트 딕 루트 딕셔너리 루트예요. 여기서 정해줘야 돼. 2019 1111 이렇게 딕 루트 그 다음에 템프 루트 S 루트를 쓸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지 말죠. 딕 루트 템프 루트 요 두 개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란한 데 가서 S 루트가 아니라 딕 루트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템프 루트 그 다음에 파일 이그지스트가 S 템프 루트 플러스 필요 없고 엑셀 템플릿 .cfg가 있냐 요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S 루트일 거예요 아마 저게. S 루트가 아니라 S 딕 루트 그리고 요 아래에도 S 딕 루트.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찾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F4 아니다 어디 에러 나나? no. 조금 더 내려 아래에도 하나 더 있네. 이렇게 그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폴더에 가세요. 바이너리 디버그. 자, 여기에서 딕이랑 이거를 다 지워보죠. 지우고 실행하고. 폴더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폴더 생성됐고, 딕이랑 템프랑 여기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데이터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딕. 자, 뭔가 이상해. 자, 다시 뒤로 가기. 지우고요. 오케이. 모두 지우고. 이 컴퓨터가 좀 느려져요. 컨트롤 F 딕. 데이터의 딕. 으흐. 이런. 이게 템프. 데이터의 템프. 요렇게 써야죠. 그죠? 데이터의 딕. 데이터의 템프. 오케이. 자, F3. 뭐가 좀 약간 이상한데? 예. 자, 데이터의 딕. 데이터의 템프. 그죠? 마이아이언아이티 쪽에서요. 자, 다시 템프 루트. 오케이. 됐고, 들어보면 딕 있고 템프 있고, 그죠? 자, 프로그램 끄면 템프에 CFG 들어가 있는지 확인. 쉬프트 F. 자, 이게 아니고 딕 템프, S 템프 루트 플러스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것도 요렇게. 그죠? 컨트롤 F.cfg 다 바뀌어있는지 제대로 바뀌어있는지 확인. 자, 다시 원래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 구조를 바꾸면 손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바꿨어야 했어요. 저거 막 설명하면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훅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 여기 다시 가보면 데이터에 딕 템프. 자, 템프에 CFG가 생겨야죠. 자, 프로그램 끄면 에러 없고, 오케이. 템플릿 CFG 생겼고, 오케이. 데이터의 딕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요 사전 버전. 이 데이터에 컨피그 저걸 템프에다 넣지 말죠. 컨트롤 F 템프 하지 말고 컨피그라고 할게요. 컨피그 루트 데이터의 컨피그 제대로 하자고요. 컨피그 루트 왜 이걸 콤피그 루트라고 바꿨냐면요. 콤피그도 날짜를 넣을게요. 버전에 따라 틀릴 수가 있으니까 2019-1111 이렇게. 그죠? 다시 실행. 이렇게 되면은 잠깐 지우고요. 다시 데이터 다시 다 지우고. 이거 깜빡깜빡거리는 게 지금 이게 드롭박스랑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dir 하는 데서 이게 아니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커서 어디 갔어? 데이터 폴더. 이게 쓸 수 있는 폴더냐 아니냐 그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넣은 거예요. 하고 데이터 폴더 생겼을 거고, 아이고 이런, 잘못 눌렀어요. 마음이 급하네. 좀 이따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띡 들어가면 날짜 버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다시 들어오면 컨피그 해서 있고요. 오케이. 자, 템플릿 있고 프롬 종료하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테스트 F4. 테스트 할 게 많아요. 단어장도 만드는 것도 이제 바로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이거 끄겠습니다. 0줄로 할게요. 설정 저장은 자동으로 하기로 했죠. 네, F4. Alt F4 누르면 됐고요. 실행. 오케이. 콤피그 제대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고요. 자, 네, 단어를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스터디 템플릿 생성이죠? 아마 지금 만들어 놨나 이거? 그 뭐야, 단어 찾아오는 루틴을 아직 그 연결을 안 해놨죠, 이 버튼이랑. 잠시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컴퓨터 한번 껐다 켜야 되겠어요. 느리네. 생성. 이러면은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그 단어 찾아오는 걸 어디에서 만들어 놨었죠 우리가? 리셋이고. 자, 소스 코드 조금만 정리 좀 할게요. 얘는 아니고, 그죠? 지워도 되죠? 요 쭈룩 지워도 되고,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생긴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많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버튼 4 클릭, 얘네. 자, 얘를 저기다 다시 갖다 붙여 놓을게요. 컨트롤 X, 그죠?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버튼 4 클릭에 1이라고 나와버리네. 예. 자, 그리고 버튼 4는 지워버리고요. 그죠? 오케이. 자, 에러 날 거예요. 이걸로 넘어가면. 안 나네? 오케이. 자, 실행. 자, 스터디. 생성. 뭐죠? 자, 뭐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가보면 데이터에 딕에 가보면 스터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안 쓸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이걸 새로운 포맷으로 저장할 거죠. 그래서 스타트는 지울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맞네요. 그죠? 폴더 구조상. 자, 이제 스터디 지우고. 오케이. 자, F4를 끄고. 자, 이제 그 수정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수정을 할 준비를 여태까지 한 거죠. 그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보면, 자, 파일을 쓰는 거 컨트롤 F.csv F3. 자, 여기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새로 찾은 단어를 여기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맨 아래쪽에 가보면 이미 단어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저 버튼을 눌렀을 땐 찾아놓은 단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고려를 할 문제고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자, 최초로 쓰게 되는 거 .csv 다시 여기를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고치냐? 자,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야지 되냐면 여기 써놨네. 잠깐만. 자, 이거 보시면 10월 26일 날 제가 버전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될 거다라고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 아마 그걸 11월 11일인데 예. 지금 이제 와서 한 겁니다. 예.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컬럼 추가가 되냐면은 최초 입력 일자, 그죠? 그 다음에 최근 최종 시험 일자, 그 다음에 태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태그. 자,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최초 입력 일자는 뭐예요? 지금이죠. 그죠? datetime.now.
toString 해가지고 어떻게 포맷을 만들 거냐면 하나 둘셋넷 년 dd hh ss 연월일 시분초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 입력일자죠. 그죠? 자, 최종 시험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나중에 다른 어떤 루틴에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으로 그냥 넣어버리겠습니다. 테스트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서 보면 URL이 들어가는데 여기 왜 URL이 없죠? 원본 주소 그게 저기 끝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본 주소 잠깐만요. 여기 헤더 부분에도 그게 혹시 빠졌나? 그대로 따라 만든 거기 여기도 빠졌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져온 단어의 다음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거를 사전 보기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딱 누르면 해당 단어가 있는 다음 웹사이트의 사전 사이트에 들어가야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만요. 얘는 잠깐 저기를 하고 여기 보면 그 주소가 어디냐면 이거 S워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컨트롤 F S워드 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데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일차 링크 여기가 아니다. 여기 아니고 2차 링크 만들기가 여기가 진짜 주소예요. 그죠? 스트링 S 링크 여기가 진짜 주소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리턴 S 링크인데 그래서 리턴 S 링크를 해서 어떻게 하죠? 여기 있네. 단어 정보기 SURL에 넣어놨네요. 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SURL을 어디에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더해야죠. 여기에서 최상급 플러스 T 플러스 SURL 플러스 이제 태그를 넣어야죠. 플러스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일단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전 원본 주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태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추가해야죠. 9번 140 컬럼이네. 여기는 N 컬럼 뭐냐면 태그 여기는 다음 사전 주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없죠. 자, 그 다음에 단어 목록을 이제 좀 조정을 할게요. 여기 스터디 실행 프로그램의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끝. 그러면은 이제 가보면 여기를 열어보면 현재의 날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엑셀로 가서 자, 컨트롤 A 지워버리고 컨트롤 V를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여기서 붙이는데 헷가닥. 오케이. 그러면 이게 총 첫 번째 줄 원본 지우고 140줄이 나와야죠. 140줄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141. 왜냐면 1번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태그 들어올 자리 사전의 원본 주소. 그죠? 여기 한번 가보죠. 가보면 스터디에 대한 다음 사전에 원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어디로 가 있다? 예문 빼고 여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최초 입력 일자 2019년 11월 11일 2시 45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47초. 이게 지금 저길 거예요. 엑셀로 들어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타이머로 바뀌어서 이래요. 원본은 이렇게 안 써져 있을 겁니다. 원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가보면 여기는 정확히 들어가 있죠. 45분 47초, 45분 47초. 그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시험 본 날짜 얘는 어떻게 수정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태그는 나중 생각하기로 했고 최초로 데이터를 가져온 시간 입력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템플릿을 만들 때마다 템플릿을 만들 때 사용한 단어의 무언가의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초 입력 일자, 최종 시험 일자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방법은 여러 개고 좋은 방법도 있고 뭐 좀 아닌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파일에다가 왜 직접 기록을 하냐면 저기에요. 그 나중에 가면 결국엔 여기에서 시험을 몇 번 틀렸냐, 몇 번 봤냐, 최소한 몇 번 봤냐 정도는 기록을 해둘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엔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시험 본 횟수, 뭐 이런 식의 형식의 어떤 컬럼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파일을 오픈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클로즈를 하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겠죠. 그죠? 어차피 내가 무슨 단어.csv라는 파일을 결국엔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죠. 최초 입력 일자 이거는 파일의 created time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시험 일자는 last accessed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last accessed time이 윈도우 NT 때 나온 건가 그래요. 윈도우 NT 때. 윈도우 NT 때 last accessed time이라는 게 있었고 이 당시에는 컴퓨터 내부의 파일이 많아야 몇 개 안 됐었어요. 근데 윈도우가 버전업이 되고 점점 더 세월이 지나니까 이 파일 액세스드 타임이 어느 순간부터 먹히질 않았어요. 라스트 액세스드 타임. 그게 코렉트한지 윈도우 10에서 이해되나 요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컴퓨터는 되고 어떤 컴퓨터는 안 되고 설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지원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NTFS 윈도우 NT 때부터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라스트 액세스드 타임을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려면 컴퓨터의 부하가 너무 심한 거예요. 파일이 이제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자, 이거 오른쪽 단추 속성 자세히 여기 보시면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이렇게 있는데 이 액세스한 날짜가 부정확하다고요. 윈도우의 세팅 상황, 윈도우 업데이트 상황, 윈도우 버전별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든 날짜를 가지고 최초 날짜를 쓰고 수정한 날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문제를 풀었거나 뭐 어쨌거나 한 그 날짜를 얻어와야 되는데 자 그럼 속도 면에서 어차피 수정을 해서 수정한 날짜를 가져올 마음을 먹었다면 파일을 수정한다 그랬죠. 제가 방금 동영상 뒤로 돌리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보세요. 분명히 파일을 수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NTFS 상에서의 이 데이터를 얻어오는 걸 만들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늘 있으니까 발생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이 파일 내부에다가 아예 데이터를 시간 날짜 정보를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수정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야만이 라스트 억세스 타임을 대체할 어떠한 시간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파일을 만들 때는 생성한 시간도 적어주고 라스트 억세스 즉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단어장에 대한 접근을 한 시간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 단어를 study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새로 또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루틴에 의해서 자, .csv 여기 아니죠? 여기죠. 만약에 우리가 가져오려는 파일이 이미 있다면 해당 파일을 가져오죠. 그죠? 다음 사전에 가서 어떤 그 워드 그 HTML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약 1.5초에서 3초 정도 걸리는 작업을 건너뛰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얻어놓은 파일에서 그 정보를 뽑아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뽑아올 때 어떻게 하죠? 뽑아와서 휴대폰 자 스트림 S라인이라는 곳으로 뽑아옵니다. 한 줄을 한 줄이죠 당연히. 예. 자, 한 줄을 우리가 뽑아와서요. 뽑아온 거를 S라인을 점 스플리트를 합니다. 자, 스플리트를 해서 어떻게 하죠? 뭐로 스플리트를 하죠? 탭으로 스플리트를 하죠. 그죠? 네. 탭으로 스플리트를 해서 N 컬럼 몇 번째 거죠? 시간이 어딨나? 최종 시험 본 시간. 우리가 템플릿을 그 단어로 생성을 했다는 건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접근한 시간인 거죠. 여기 최종 시험 일자. 네, 최종 시험 일자를 찾습니다. 최종 시험 일자의 그 시간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 스트림 stemp staim이라고 할까요? modified time, accessed time, last accessed time. last accessed time은 요거다 라고 일단 알아놓고요. 네. 알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거를 할 때 약간의 그 꼼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최초로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현재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now에다가 좀 add second를 할 거예요. 1초를 더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내가 현재 시간이 4시 24분인데 24분 1초. 현재 시간은 1초예요. 그러면 1초가 여기에 써지겠죠. 근데 나는 일부러 여기다가 그 1초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시간을 넣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면 자, 이 꼼수가 뭐냐면 내가 얻어온 이 시간 있죠. 자, 이것을 S라인을 점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현재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자, 그럼 왜 1초를 더했을까요? 만약에 같은 시간, 최초 입력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한 시간도 이 두 개가 똑같다면 이 루틴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로 입력한 시간이 매번 템플릿을 만들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에다가 플러스 1초를 한 것을 여기다 쓰면 리플레이스 할 때 얘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플러스 1초를 저 위쪽에서 해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바꾼 시간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mmdd 그죠? 그리고 띄고 mmss 그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S라인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게 꼼수예요. 저 위에서 리플레이스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되게 복잡해요.
분해를 한 것을 다시 스트링을 조인을 하는데 몇 번째 특정 컬럼은 다시 s last accessed time을 가지고 조인을 하고 다시 뒤에 부분을 또 조인하는, 즉 적어도 3개에서 4개의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걸 그냥 리플레이스로 한 줄로 확 해버린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S라인도 나중에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뒤에 거를 써줘도 돼요. 근데 너무 코드를 짧게 쓰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최적화나 코드를 좀 깔끔하게 바꾸는 건 나중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것 있죠? 여기죠? 컨트롤 X 일단 빼놓고 이 S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스트링 빌더에다 S라인을 더해줘야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드 올 텍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올 텍스트를 해줘야지. 어디다? 가져온 데다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라이트 올 텍스트. 라이트 올 텍스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뭐죠? 내용이 바로 S라인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가급적이면 요게 요 아래로 오는 게 안전해요. 어펜드라인하고 상관은 없지만 제 습관이 그렇습니다. 요렇게. 자, 일단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연락에 설명해 놓고 보니까 안 되면 창피한 거죠. 자, 그럼 일단 되는지부터 확인. 자, 여기 보면은 스터디 파일이고요. 그죠? 2시 45분 47초에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4시 28분입니다. 중간에 회의 있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서 스터디를 가져와 볼게요. 자,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내가 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이 되고요. 스터디에 있는 거를 넣어두고 템플릿 생성을 누르면 이 스터디라는 것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내가 새로 다음 사전에 가서 가져와야 될지를 이 루틴에서 체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study.csv가 파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미 가져왔던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S라인에다가 한 줄 띡 읽어가지고 S라인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해당 파일을 study.csv를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최종 시험 일자를 딱 띄어내서 S last accessed time이라는 변수에다 넣어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S last accessed time을 현재의 시간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그걸 다시 S라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 내가 두구두구 쓸 템플릿 원본은 저장을 해두고 어펜드 라인으로 추가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에 내가 업데이트된 시간 정보가 있는 그 한 줄 S라인을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를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간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자, 템플릿 자동으로 안 바뀌면 이거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자, 템플릿 생성. 자, 지금 얘가 어떻게 했죠? 가서 파일을 그 워드 스터디 단어 정보를 가져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CSV를 읽어와서 무언가를 업데이트 시켰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나오죠. 자, 여기 날짜 부분을 보세요. 이거는 최초는 12시 오후 2시 45분 47초에 입력했지만 지금 시간이 여기에 찍히겠죠. 예스. 여기 찍히면 안 되는데? 잠깐. 자, 이거 보세요. 아까 플러스 1을 한 루틴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얘는. 그죠? 지우고 다시 됐어야 했나? 그 플러스 1초 한 게 반영이 안 돼서 둘 다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지우고요. 다시 모든 사람들 전부 옵션 정하는 거 있지 않나요? 저걸 매번 저렇게 확인하게 해놨을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스터디 만듭니다. 자, 보세요. 없던 파일이 생겨야죠. 그죠? 그리고 최초 생성 일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시험 일자 혹은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어서 1초 차이가 나 있겠죠. 일부러 1초 차이를 만든 거죠. 리플레이스를 써먹기 위해서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14초, 15초.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세월이 흘러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서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스타디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템플릿 생성을 누르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템플릿 생성.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로 딱 가보면, 리프레시, 오케이. 하면, 앞에는 안 바뀌고, 그죠? 아까랑 다르죠? 51초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즉 우리는 여기에서 파일에서 이 파일의 등록 정보를 가지고도 last created time, last accessed time, last modified time이라는 세 가지 파일 에이지 데이트 타임 정보를 얻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윈도우 버전별로 업데이트별로 부정확하다라는 썰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잘 맞지 않더라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파일 내부에다가 내가 이 단어를 언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공부한 시간은 언제다라는 걸 딱 박아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자, 지금 보면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1분 전이라는 두리뭉실한 걸로 표현할까요? 이 시스템 개발하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이 개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다른 폴더 가서 한번 볼까요? 1차 마무리. 자, 이 파일의 속성은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윈도우 10에서는 정확히 들어가나 봐요. 근데 윈도우 7이나 그 이전의 윈도우에서는 몇 번 안 된다는 버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직접 써버립니다. 파일 내부에다가 데이트 타임을 직접 써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파일의 그 딕셔너리 파일, CSV 파일의 포맷을 컬럼을 몇 개를 추가했고 거기에 태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고 일단 이 단어를 언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언제 최근에 다시 공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자, 저걸 왜 만들었냐 그럼? 저 컬럼 정보를 왜 넣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장 관리 말고 템플릿을 생성을 할 때요. 여기다가 단어로 쭉 써놓고 혹은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번에는 어떻다? 단어장에서 검색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순, 뭐 최근 시험 본 순, 몇몇 개의 옵션을 여기 만들 생각입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좀 줄여가지고요. 이 리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 이게 좀 줄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내가 최근에 시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지 꽤 오래된 단어 100개만 한번 빨리 스피드 체크해 볼게. 이러면 여기다 100개를 넣고 단추 딱 누르면 내가 공부한 지 제일 오래된 단어 100개가 순서대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집 애랑 여태까지 단어를 쭉 공부를 한 게 예를 들어서 1000개다. 1000단어인데 내가 뭘 언제 왜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 내가 최근에 시험 안 본 거 100개만 보자. 그리고 딱 누르면 100개가 봐지고 여기에 뽑힌 100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시험 본 단어로 편입이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 와서 100개 딱 누르면 그 똑같은 100개가 들어오나요? 아니죠. 오늘 시험을 봤으니까 걔는 한참 후에나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아까 뽑힌 그 100개, 내가 전체가 1000개가 있다 했을 때, 시간 순서라고 했을 때요, 제일 오래된 게 여기 있다 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100개 뽑았을 땐 여기에 있었지만, 내가 여기에서 조회를 하고 문제를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가 다음에 100개 뽑아주세요 하면,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100개가 나오겠죠. 이건 없죠. 이건 저 위로 가버렸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 본 횟수 적은 거 혹은 많이 틀린 거,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서 연동이 될 때 만들었던 기능, 그런 걸 여기다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다? 날짜, 생성된 날짜와 최근 공부한 날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컬럼을 추가해서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설정을 한 대로
그 스트링 빌더에다 차곡차곡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난이도로 포함하면 난이도 데이터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퀴즐렛 템플릿에서 쓸 모양을 그대로 이제 생성을 해야 돼. 자, 오케이. 여기 요번 시간은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동영상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컬럼 재조정 및 사전 준비 작업.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하게 될까요? 템플릿 따라 템플릿 생성을 하는 걸 이제 해야죠. 그죠? 태그했고, 자, 한 40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뭐를 했냐면은 최초 공부 시작 일자, 그 다음에 최종 시험 일자, 단어의 최초 입력 일자, 그리고 최종 시험 일자, 요거를 처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